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여수시의 인구도 27만 명 선이 붕괴됐습니다.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데다 속도도 빨라지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집계된 여수시 인구는 27만 40여 명. 20여일이 지난 지금은 300명 넘게 줄어들어 26만 9,700여 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7만 명대가 무너진 건 지난 2021년 3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여수시는 비싼 집값과 산단 접근성 등을 이유로 청년층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간 것을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연 감소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큽니다. 주거 대책 우선 세우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여수시 인구가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2006년 3월. 이후 28만 명대로 진입하는 데는 9년 5개월이 걸렸지만 27만 명대는 5년 7개월, 26만 명대는 3년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일자리와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지만 실효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첫 회기에 들어간 시의회는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지원 등 타 지역 사례를 언급하며 여수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인구가 27만이 무너졌고 26만 무너지는 것은 금방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저런 것을 해? 라는 파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으로 인구 청년 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한 여수시는 현재 각 부서에서 실행하고 있는 제도를 검토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20여 년 전 2,800명에 불과했던 광양시 고략동의 인구가 그제 기준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광양시는 고략동의 경우 2000년대 초 2,800명이었던 인구가 2014년에 2,500명, 2019년 1,900명까지 감소했으나 성황 도의지구와 황금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활발한 택지 조성 사업과 공동주택 건축으로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그제 10,000명째 가족이 전입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앞으로 구봉산 종합관광단지와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등이 조성되면 산업과 농업, 관광이 어우러진 고략동이 광양시 발전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교육위는 어제 오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순천대 의대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등을 포함해 21개 법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입학 정원 100명 안팎의 의대와 대학병원 설치, 국가 예산 지원, 기금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의대를 설치해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의료 불균형과 진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품은 광양 불암사에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 지역의 첫 민간 박물관인 불암사 유물전시관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100여 점의 수준 높은 유물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섬진강과 하동 송림이 한눈에 들어오는 광양시 다안면 불암사 경내에 최근 유물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사찰 내에 방으로 쓰던 130여 평 남짓한 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는 100여 점의 유물들이 전시됐습니다. 통일 신라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입상불, 고려시대 감지 금리은리 묘법 연화경, 조선시대 삼존 불감, 영조대왕 어진과 고산자 김정호, 추사 김정희 초상화 등 광양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민간 차원의 박물관이지만 전시된 유물들은 대부분 조형미와 역사적 가치 면에서 수준급입니다.
톡이라든지 우리 또 불교 유물이라든지 또 고려 청자라든지 뭐 그 초조 대장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불교에 관련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번 유물 전시관 개관에는 전라남도와 광양시도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했고 사찰 측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불암사 방문객들에게는 시대별로 우리 불교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물 전시관에 들려서 유물들도 보시고 또 절에서 절의 그 기운이라든지 그런 데서 또 참선도 좀 하시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현재 사찰 수장고에는 이처럼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수천 점의 귀중한 유물이 보관돼 있어 앞으로 순환 전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안에 마련된 특별한 전시관이 시립박물관 건립을 장기 과제로 추진 중인 광양시에도 신선한 감동과 함께 충분한 동기부여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올 상반기에 고흥을 찾은 관광객 수가 3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가량 늘었습니다. 고흥구는 다양한 관광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민간 정원 1호인 숙섬은 전년 대비 100%, 팔영산 편백치유의 숲이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녹동항 드론쇼와 코레일 우주과학 열차, 나로 우주센터 내 우주과학관과 드론센터 등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앞으로 체류 일수와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의회 신정란 의원이 발의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근거가 될 조례안이 의결됐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 관련 교육 홍보 사업 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될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신정란 의원은 웰다잉에 대한 준비가 고령화 시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가 죽음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한 광양시 의원이 공무원들에게 반말과 비하 발언을 해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도 비슷한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요. 직접 사과는 했다지만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가 한창인 광양시 의회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확충 관련 질의응답을 하던 과정에서 한 시의원이 간부 공무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이 반복되다 보니까 맨날 다른 행정기관보다 맨날 뒤따라가요. 국장님. 눈은 적좀 크게 보시오. 다른 공무원에게는 반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저 자리를 바꿔야지.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능력 안 되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 인신 공격성 발언과 비하, 반말 등은 2시간 넘게 진행된 안건 심사 동안 계속됐습니다. 공무원을 향한 시의원들의 막말과 갑질이 문제가 된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올 초에는 다른 시의원이 특정 공무원의 업무 보고를 배제시켜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사를 안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광양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공개 사과를 촉구했지만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가 와전됐고 본인들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지 뭐 좋은 일이라고 맨날 사과만 합니까? 우리 할 일이 한두 가지예요. 막말과 갑질이 반복되면서 시의원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늘 대접받고 위에 있으면서 권력의 심취에 있는 것이 갑질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에 대한 갑질은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강원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공무원에게 갑질을 한 의원의 경고 처분을 내린 사례처럼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양만권 미래 첨단 소재 국가산단 용지 부족으로 추가 산단 지정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기존 사안단 분양률이 97%에 달해 산업용지 추가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순천, 광양 일대의 산단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인구 대전환 프로젝트, 전남 국립의대와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 지역 발전 현안들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전남도는 정책과 법률 재개정, 국고 건의 등을 설명하고 핵심 사업의 원활한 협력과 추진을 당부했으며 지역 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국고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가 COP33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자리에서 2026년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선정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올해 도정 방향을 담은 8대 발전 전략과 올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서에 COP33 유치 관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남도가 COP33의 유치를 포기한 게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공식 개최를 선포하기 전 국내 개최 도시를 여수 중심의 남해안 남중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보다 적극적인 유치 표명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이달 중으로 무안군과 광주시, 전남도가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군은 3자가 회동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김산 무안군수는 이달 중으로 광주시와 전라남도와 함께 3자 회동을 하겠다고 MBC와 전화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3자 회동을 하더라도 군공항 이전은 안 된다는 무안군의 원칙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들고 나오지 않을 경우 3자 회동의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든 실정인 겁니다. 무안군의 강경한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광주시의 대안 제시를 김용록 전남지사가 강조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김 지사는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에 따른 불편함을 10배, 20배 상쇄할 지역 발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전라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광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대상지 지원 대책보다는 이전에만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주말 대구 경북 신공항 현장을 둘러본 뒤 올해까지를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9년 완공되는 TK 신공항보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지만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무안군의 강경한 군공항 이전 반대 목소리를 설득할 광주시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강경함을 꺾을 만한 요인을 광주시가 제시를 못하고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광주 분들 만나보면 네. 그 전라남도 다른 지역에 왜 이렇게 안 받은지 이유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전남 지역에 입장도 있는 겁니다. 네.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공항 이전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왜 도심에 공항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느냐. 서울 김포공항, 부산 김해공항, 청주공항, 청주는 약간 외곽입니다만 네. 대체로 도심이에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일본 하네다도 그렇고 완전 도심이에요. 네. 도심공항은 이상한 게 아니다. 무안공항 개항 이후 17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국내선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전남의 극심한 소지역주의의 현실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여수 광양항 내 위험물 취급부두의 안전관리를 위해 항만공사와 하주사, 하역사 등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어제 광양항 내 위험물 취급 공용부두인 중흥부두와 석유화학부두를 사용하는 15개 화주사와 하역사의 운영과 안전 담당 실무자 30여 명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석유화학 관련 원료와 제품 40여 종을 취급하는 부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부두 사용자와의 소통과 상생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물동량은 66만 3천 TEU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만 2천 TEU보다 3.3%가 증가했으며 이는 광양항 배후단지 개장 이후 사상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만공사는 이 같은 물동량 증가는 배후단지 임대율 100% 달성으로 입주기업이 늘고 신규 입주기업의 본격 운영 개시 등 활발한 영업활동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입성한 순천 출신 이뉴환 의원이 지역 현안들을 풀어낼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천 지역 정치권 내에서는 그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에서 17.5%의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당선된 순천 출신의 이뉴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측과 가교 역할을 해 전남권 의대의 순천 유치를 포함한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풀어나갈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긍정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칭 순천 사람인 이뉴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대 총선 기간 순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순천의 의료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돕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피력하는 등 순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순천시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집행부 전담 조직의 구성과 함께 인구 문제를 총괄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지자체들과 단순한 인구 유치 경쟁이 아니라 공동의 인구 문제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소멸을 막는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여수산단 석유화학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차원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은 그제 후반기 첫 업무보고 회의 자리에서 전남 경제의 한 축인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와 EU 탄소세 도입 등으로 큰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위원장은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관계기관, 업계와 함께 대처 방안을 찾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2년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250억 원의 사업비로는 부족하다며 최소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전남도가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